도내에서 첫 홍역 환자가 나오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도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창원 새 야구장의 명칭에 마산을 포함하도록 시의회에서 최종 변경되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철거 위기에 놓인 오래된 근대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8명이 원청인 한국GM을 대상으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도내에서 첫 홍역 환자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홍역 예방주사를 맞기 전인 9개월 영아여서 아이 가진 부모들의 걱정도 큰데요. 하지만 예방접종만 제대로 한다면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자 병원을 찾은 김재화 씨. 최근 유행하는 홍역과 증상이 비슷해 걱정이 컸습니다. 애기인데 배렴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2차적으로 그렇게 걸릴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걱정이 계속 되긴 해요. 김해에서 발견된 홍역 환자가 9개월 영아인 만큼 영유아와 어린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역은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 만 4세에서 6세 사이 총 2번 백신 접종을 맞으면 97%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 의심되거나 홍역이 확산되는 지역에 있는 경우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조기 접종하거나 4살 전이라도 2차 접종을 해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홍역에 감염될 경우 유치원이나 학교 중심으로 확산이 쉽고 추가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어른에 비해서 폐렴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잘 생기기도 하고 1000명 중에서 한두 명꼴로는 뇌염이 걸릴 수 있는데 그 뇌염에 대해서는 그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많이 위험하거든요. 관계 기관들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학생들이 홍역 예방주사를 맞도록 독려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접종 시기를 놓친 청소년이나 성인이 베트남, 필리핀 등 유행 국가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출국 한 달 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경남에서 발생한 홍역. 보건당국은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빠르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 14일이죠. 창원 새 야구장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마산야구센터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창원 새 야구장 명칭,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네, 전 기자. 자, 창원 새 야구장 명칭에 그동안 논란이 참 많았었죠. 네, 야구장 명칭에 마산이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창원시는 새 야구장 명칭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새 야구장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당초 명칭 선정위원회에서 정해진 이름은 창원 NC파크였습니다. 네. 하지만 옛 마산 지역의 시도의원을 중심으로 지역민들 역시 이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산이라는 명칭이 빠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고요. 네, 결국 이 마산이라는 지역 명칭 때문에 불거진 논란인데 사실 창원시 통합 9년 차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산 지역 명칭을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창원의 야구 역사는 100년 이상이 됐습니다. 네. 이 역사를 통합전 상황으로 본다면 마산의 야구 역사라는 것이죠. 예.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요. 하지만 마산의 야구 역사뿐만 아니라
통합 창원시 과정에서 지역 갈등도 무시 못할 부분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마산이라는 지역 명칭도 빼앗긴 데다 도청 소재지도 마산으로의 이전 이야기가 나왔다 무시됐습니다. 네. 마산이라는 것이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마산의 야구 역사를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지역 간의 갈등이 조금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결국 14일에 창원 NC파크 마산 구장이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또 따로 논란은 없었습니까? 창원시 의회는 임시회를 통해서 창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앞서 언급됐지만 새 야구장 명칭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명칭은 창원 NC파크였습니다. 네. 그러나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표결에 들어가기 전 명칭에 대해 회의를 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새 야구장 명칭에 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들어가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네. 결국 기획행정위원회의 결정은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이었고요. 이 일부 개정안이 임시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최초 새 야구장 대상지였던 진해 지역 시의원이 반대한 것입니다. 잠시 한번 보시죠. 네. 마산은 통합의 정신을 버리고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아직도 진해가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며 웃으며 잔치를 벌인다면 더 이상 통합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논쟁보다 특례시의 큰 창원으로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는 새 야구장 명칭 선정위원회와 마산 지역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이 명칭 결정이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그 결과 41명의 의원 중 27명의 의원이 찬성하면서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최종 결정이 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 그리고 야구 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시민들과 야구 팬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창원시, 진해시 이래 합동이 다 되시면은 창원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예 이제 NC라는 야구장 자체가 마산이랑 진해랑 창원에서 다 같이 이제 화합해서 하고 있는 구단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물리적 통합을 해놔가지고 상당히 그 갈등을 입고 있었는데 이번에 창원시의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제 상생 정치를 가지 않나 생각하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번 명칭에 대해서 통합의 의미를 담아 마산구장을 지칭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많은 마산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마산구장이 붙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명칭이 공론화를 거쳐서 선정된 건데 이렇게 갑자기 수정이 되면서 문제는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새 야구장 명칭 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5개 구의 시민 각 1명과 시의원,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또 명칭 선정 당시 SNS를 통해 생중계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창원시 의회는 이 공론화를 거친 결정이 바뀐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NC 다이노스 측 역시 마산구장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창원 NC파크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명칭이 서류상, 조례상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제시대 전후로 지어진 근대 건축물들은 다른 역사 문화재에 비해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 근대 역사를 담고 있는 건축물들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건물 소유주들은 돈 들여 보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철거해 새 건물을 짓는 경우도 많은데요. 도시재생 사업이 원도심도 살리고 근대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여관으로 추정되는 2층짜리 건물입니다. 지금은 목조식 기둥과 천장만이 옛 주택의 원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부로 들어가면 집과 흙을 섞어 만든 일본 근대식 벽 구조와 바닥은 오랜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집주인이 옛 건축 형태를 살린 현대식 카페로의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옛 진해시의 원도심이었던 충무지구 일대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라질 뻔한 근대 건축물이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겁니다. 저희가 근대 건축물을 이제 복원하거나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재건해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인분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원형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식으로 탈바꿈하는 충무지구의 근대 건축물은 일본식 장옥 등을 포함해 모두 48곳입니다. 살아있는 근대 건축문화 진흥구역 조성 사업이 이번 도시 재생 사업에 들어가면서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구역 지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손괴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진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지구를 도시재생 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지방에다가 옛날처럼 재개발하지 않고 도시재생을 하는 곳에다 되게 많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동안 근대 건축물은 지정 문화재가 아니다 보니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수를 해서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리 비용 등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해 보존을 강제할 현실적인 대안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창원 충무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근대 건축물 철거를 손 놓고 지켜봐야 하는 개발 지역의 새로운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거제의 한 아파트 안. 여기저기가 부서지고 뜯어진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화마에 뒤덮였던 당시의 처참함을 말해주기라도 하듯 집안의 집기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탔습니다. 14일 자정쯤 거제 이주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의 흔적들입니다. 아파트 2층에서 시작된 불은 집안 곳곳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고 당시 주민 30여 명이 빠르게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낚시용 등불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불입니다. 순식간에 건물 위를 뒤덮는 뿌연 연기. 건물 안에서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 탓에 주민들은 가까스로 벽을 따라 대피합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 50분쯤 김해 외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불은 원룸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났다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끊이지 않는 화재 사고.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둠이 깔린 바다 위를 환히 밝히는 한 선박. 날이 밝아지자 힘없이 널브러진 배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2일 새벽 2시 20분쯤 통영 사량면 죽도 인근 해상에서 130톤급 예인선과 980톤급 부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양경찰서는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야간 운항을 하다 선체 바닥이 암초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요즘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한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이유는 사람 잘못 봤다는 말에 화가 난 것. 46살 A씨는 지난 4일 밤 10시 25분쯤 창원의 한 백화점 앞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아는 척했다가 사람 잘못 봤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과는 없지만 과거 정신병력을 앓은 적이 있다며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3시 40분쯤 밀양의 한 경부선 상행선 터널 안에서 낙석 조사 작업을 하던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직원의 동료와 열차 기관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8명이 원청인 한국GM을 대상으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인사 11부는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와 공정 과정 등을 확인한 결과 도급관계가 아닌 파견관계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지회는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의 매각 과정에서도 선박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으로부터 17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21년 상반기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올해 들어 초대형 원유 운반선 6척과 LNG 운반선 한 척 등 7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수주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여영국 후보는 심상정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셀프 금지법 입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또 여 후보는 최근 김경수 지사 구속 판결을 두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개혁 법안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진 뒤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어떤 그 단일화를 또 민주당을 제외한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한 연대 방식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는 함께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이 15일 열렸습니다. 시상식에는 지역 채널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중 보도 3편, 정규 2편, 특집 2편 등 총 7편의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보도 분야에서 장애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CJ 헬로 경남방송의 뉴스 리포트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지역 채널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그야말로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더니 낮이 되며 기온이 크게 올라 마치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토요일 오후부터는 일시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비가 내린 해안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그 밖에 경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토요일 낮부터 일요일 아침까지는 다소 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미세먼지가 다시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먼지 상황은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피부 보습제를 통해 수분 증발을 막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유튜브 헬로 경남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